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영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미성년 자녀가 유튜브로 크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정말 부럽네요. 그 미성년 자녀 유튜브로 돈을 크게 버니까 네. 저도 애를 유튜버로 좀 키워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많이 벌더라고요. 네, 버는 애들 굉장히 많이 벌죠. 저보다도 많이 네. 벌고. 그 예전에 무슨 뭐 어린애 있었는데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애, 빌딩 사고 했던 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딩 사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진짜 막 뭐라 그러고 막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진짜 정말 부러워요. 네. 아무튼 네. 유튜브로 저희도 유튜브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쵸. 네, 한 달에 한 20불 정도 수익이 나는데 네.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만 계정이 정지가 돼가지고 그 수익을 뽑을 수가 없대요. 제가. 네, 여러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뭐 신고하고 노란 딱지 붙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계정이 정지가 됐대. 이걸 풀려면 뭔가를 해야 된대. 근데 영어라 가지고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 아무튼 요즘 이제 큰 돈을 버는 이 미성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유튜브 아니면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어릴 때부터 돈 버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 그 돈이 이제 아이 명의 통장에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죠. 네네. 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아이 명의 통장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부모 한쪽이 내가 친권자고 양육권자니까 내가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뽑아가지고 나한테 넣어놨을 때가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그쵸. 이때 이제 네 돈 내 돈 다 섞여있기 때문에 그 내 와이프 통장을 한번 딱 열어봤더니만 그 막 10억이 있더라. 그럼 나 5억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재산분할 테이블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거는 애기가 벌어온 돈이다. 애기 돈이다. 네네.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보실 거는 애들 보험 넣어주시는 거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 막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넣는 것 중에서 그게 반환 보장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한 20년 넣었을 때 그 돈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정해가지고 지금 중도 해약을 했을 때는 그 돈이 얼마냐 이거 따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그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한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가 양육권 가져가고 친권 가져갈 건데 너가 만약에 애의 보험을 해약해가지고 지금 해약 환급금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거 네가 가지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기여도 판단에 있어가지고 뭐 누가 이제 그 아들 통장 또는 아들 보험금을 넣냐 이런 걸로 따지지 그렇게 그 재산이 명확하게 이제 부모의 공동재산이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이 통장에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 통장에서 그 돈이 부모 중에 한 분으로 갔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정말 아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면은 아이 돈은 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굉장히 또 조금 어려워요. 아이 주식계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2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1년 전이죠. 작년 1월 1일 날 처음으로 아이 주식계좌 만들었거든요. 네네. 1월 4일 날 만들었어요. 월요일 날. 근데 와 너무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식시장이 9시에 열어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월, 화, 수, 목 못 사다가 금요일 날 처음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날이 우리나라 주식 최고조였어요. 사자마자 다다다다다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냥 파란색밖에 보이지 않는. 애기 것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애기한테 그때 뭐 2천만 원까지는 뭐 비과세 증여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2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샀는데 뭐 맞아 그거 무슨 우량주를 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식 처음 해보니까 우량주를 쳐보니까 시총을 보래요. 시총이 1, 2, 3을 사면 된대요. 그때 1위가 삼성전자, 그쵸. 2위가 SK였어요. 그때는 LG엔솔이 올라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가 있었어요. 그때 그쪽이 네이버도 좋네 싶어서 뭐 1,500, 500 샀나? 다 지금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아무튼 갑자기 슬프네요. 아무튼 이런 경우에 그 아이에게 2천만 원 증여해가지고 샀던 주식은 이제 아이 거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좀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내 계좌도 이용하지만 아이 계좌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거. 미국 주식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별로 이제 많이 분할시켜가지고 사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 중에 계속 애기 것도 만들고 와이프 것도 만들어서 해외 주식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주장은 막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다 나오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400만 원을 애들 통장에 집어넣고 다 놓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불러가지고 4천만 원이 됐다. 이거는 좀 부부 공동재산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 인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싸워가지고
어느 정도 기여도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미성년 자녀가 이제 유튜버로 돈을 크게 벌 수 있겠다 싶으면은 공부시키지 말고 그거 시키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웬만하면 이혼하지 마세요. 네. 애가 돈 벌어다 주는데 부모가 그 돈 받고 행복하게 쓰면서 살면 되잖아요. 굳이 왜 이혼해가지고 이런 걸로 애한테 상처 주면서. 애들 애 마음 아프게. 가끔씩 키즈 애들이 가끔씩 이제 막 6개월 전에 이제 막 올라왔다가 이제 안 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분명히 이제 부모 이혼한 거야. 맞아요. 돈 때문에 싸워서 이혼하는 그러니까, 사례가 많아요. 네. 저희 애가 재밌게 보는 무슨 뭐 있거든요. 근데 안 올라와 1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너무나 좀 안타깝고, 아무튼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혼은 하지 말자.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람꾼 차영길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